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 미래전략 특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사회혁신으로 가는 기술혁신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 시스템 혁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그 키스텝 사회혁신정책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이승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혁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내용이 단순히 바이러스 상황이 끝난 이전과 이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가 굉장히 크게 바뀐다는 뜻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길지 않은 1년 후에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떠올리게 될까요? 일단 이런 질문을 저는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질문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에서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 이외의 어떤 인격체라든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주체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사회 구성원이 과연 바뀌게 될까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들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그런 활동들이 엮여서 구성하게 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 대표적인 게 여기서 언급한 사회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단순히 기술혁신에서 사회혁신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그 사회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이렇게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기술혁신이 사회혁신을 지향한다는 의미는 그 기술혁신의 사용자로서 또는 그 사용을 통해서 얻는 어떤 그 성능의 그 적용 대상이나 수혜자로서 사회 구성원이 누가 될 것인지 또 그 사람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은 바뀌게 될 것인지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기존 요소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서 끝날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우리가 사회 변화라는 말로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사회 변화랑 기술혁신에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용어가 될 것 같은데 시스템 혁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3년에 LA에 굉장히 짙은 스모그가 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LA 스모그죠. 이 스모그가 발생했을 때 그 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사실 이런 스모그에 대해서 선례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현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터진다거나 어떤 이슈가 사회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가장 비슷한 선례를 찾습니다. 국내에서 찾을 수도 있고 국내가 없다면 해외에서 찾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이 LA사 스모그에 대해서 선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런던 스모그였을 텐데요. 그 런던 스모그 문제를 참고해서 어떤 특정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합성 고무 제조 공장이 되겠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매연이 이제 문제 원인으로 보고 그 공장을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LA 스모그와 런던 스모그는 똑같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다음 이제 조치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우리는 이제 많이 그
당황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이 LA 스모그는 이미 발생한 지 한 80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 조치들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3년에 처음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거는 스모크 앤 여기 퓨메스 커미션이라고 해서 어떤 거버넌스 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LA APCD 설립,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자동차 오염 통계위원회 창설, 그 다음에 자동차 오염 방지법 제정 등등등 해서 주로 조직과 법 규제 중심의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활동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다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 처음에 공장 가동을 멈췄을 때 효과가 없었다는 걸 알고 나서 이 LA 타임즈에서 모 교수님에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연구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이게 자동차 매연이 주 원인이라는 걸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체들, 활동들에 관련된 거버넌스와 법 규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사회정책적인 측면의 내용들은 조금 더 다양성을 띠게 됩니다. 그 다양성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까지 이어지게 되고 과학기술적인 활동은 조금 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기상조절 프로그램도 나타나게 되고 어떤 대기오염의 인체 영향 장기 연구 같은 연구 프로그램도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린퓨얼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더 배출 원 자체를, 그러니까 원인물 자체를 좀 줄여주는 쪽,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피해를 보는 인체 영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많은 과학기술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점점 이 과학기술적인 측면의 활동들이 이게 촘촘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쪽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단순히 이 공기질 관련된 어떤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시민 참여, 취약계층과 관련된 그런 조금 더 유관성이 있는 정책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넓어지게 되고 과학기술적인 어떤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스모그와 같은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굉장히 촘촘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정부 기관이나 그 산하 기관들로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제일 하위에는 이런 대기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시민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 또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대기질 관련된 법 정책이 수립이 됐고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또 해결을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을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해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0년 동안 LA는 무엇을 바꿨을까요? 결국은 하나의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사회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이 LA 스모그 사례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공기질을 보면은 1940년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도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공기질이 좀 안 좋은 그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러한 거버넌스가 한번 구축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더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서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간에 걸쳐 도시의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을 LA 스모그 사례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거, 그걸 시스템 전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시스템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러한 성과들이 얻어졌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염 현황 및 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을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통해서 문제 해결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세 번째, 그러한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그 건강에 굉장히 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청사진과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서 강력한 규제 실행의 어떤 토대를 확보하고 그 위에서 그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 스스로도 실내 대기질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기반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시사점, 성과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발생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결국은 원인을 굉장히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기반으로 구체적 솔루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이 단기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문제 현장 중심에서 장기적이고 또 대형의 어떤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활동들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 수립이 법 규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 토대 위에서 도전적이고 자발적인 과학기술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확산의 촉매제 역할도 이런 법 규제가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런 R&D 결과물이 단순히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제도나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계속 이렇게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들한테도 이 과학기술은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많은 연구 결과, 많은 데이터들이 이 시민이 LA 스모그나 LA의 공기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그래서 참여를 하고 어떤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 공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그 물질이 아니라 사회의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단순히 어떤 그 자동차의 매연뿐만이 아니고 그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게 하는 요인들, 예를 들면은 다운타운과 배드타운이 넓게 떨어져 있다든지 지하철 같은 어떤 그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끌고 나온다든지 이런 원인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이제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환경정책이나 도시정책, 교통정책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그 정책 연계 활동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책임성이라는 표현으로 각각의 정책에 녹아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사회의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을 하게 되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사점은 저희가 아마 공유를 해드리는 자료를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자세히 좀 적어놨고요. 그 중간중간에 구체적인 어떤 R&D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첨부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스템 혁신, 사회구조 변화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게 나타났냐면 사회 문제라는 개념이 나타났죠.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의 만족 또는 질을 저해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회의 다수의 구성원이 좀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문제입니다. 또는 그러한 그 미래 이슈를 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장 이러한 키워드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사회 제도, 사회 구조의 결함이나 모순으로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이제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어떤 제품 또는 단편적인 어떤 노력
활동만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좀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좀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회적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저희가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일부 요소를 이렇게 조금 교체를 한다거나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는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임계점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향후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이렇게 전환을 해야지 그 문제 해결 시스템이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회 변화, 그리고 그걸 위한 시스템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회 문제라는 개념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많이 보는 게 보통 이렇게 어떤 그 지표화되어 있는 수치들, 이런 것들로 많이 그 레퍼런스가 되는 사회 또는 국가와 비교를 해서 저희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뭐 삶의 발전 정도, 삶의 만족도, 행복도, 삶의 질, 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순위는 이제 11위권 정도에 해당되는데, 11위에서 뭐 14위권 이렇게 연차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인데, 삶의 만족도는 30위권, 그 다음에 행복도는 뭐 50위권, 심지어는 이제 100위권을 넘어가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부가가치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삶의 질에 투자를 하는 일종의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형식으로 이 경제 성장과 그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을 다뤄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이스털린의 역설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조금 더 그러면 여기에서 저런 그 격차를 만들어내는 게 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지표로 OECD의 35개국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그 OECD Better Life Index라고 하는 보고서가 경년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에서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 세부 지표들을 가지고 OECD 평균 이상이냐 이하냐, 그리고 그 추이가 향상되고 있느냐 유지되고 있느냐 악화되고 있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하위권이거나 또 하위권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향상이 되지 않는, 개선이 되지 않는 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뭔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들을 다루는 어떤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보는 게 자기보고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수질이나 대기의 질 이런 부분이고, 여가 개인의 쓴 시간, 뭐 작업 긴장도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큰 어떤 전환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가 개인의 쓴 시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40시간 또는 52시간이라고 하는 그 근무 시간에 관련된 제도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대기의 질은 뭐 저희가 미세먼지 문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심각해서 뭐 국가적으로 범사회적으로 뭐 거버넌스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저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어떤 그 영역 또는 그 문제 이슈를 찾아내면은 그것의 이제 핵심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또 찾아갈 수가 있겠죠. 앞에 건강 관련된 문제에서는 뭐 높은 자살률이나 인격 및 행동 장애 문제, 유해물질에 노출된 먹거리, 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이슈가 됐던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문제는 꼭 그 현 시점에서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그 사회 변화 동인으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고령화일 겁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통계청의 장래 인구 특별 추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해봤는데, 한 40년, 현재부터 한 20년만 지나면
65세 이상, 현재 기준으로 이제 노인으로 분류되는,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700만 명.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이 된 그런 사회가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주관적인 건강 상태라고 하는 지표는 아까 그 OECD 베터라이프 인덱스에서도 이미 그 좋지 않은 쪽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애 인구하고 전체 인구에서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나쁘다라고 느끼는 비율을 보시면은 장애 인구가 51.3%로 전체 인구 18.4%에 비해서 거의 이렇게 3배 가깝게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고령층이 장애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령화될수록 그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 어떤 신체의 기능의 그 약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장애인하고 비슷한 특성을 갖는 측면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지표를 보더라도 자기 건강에 대한 그 상태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현재 시스템은 그대로 가도 좋은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이 하위권에 있거나 악화 추세 또는 유지되는 이 영역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다루는 그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은 좀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래의 사회 문제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벌써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렇게 다가온 미래가 돼버렸어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벌써 한 3, 4년 됐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서 더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어떤 핵심 키워드가 굉장히 그 핵심 그 사회변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대면 디지털화인 거죠. 자,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 4년 전에는 이런 단어들을 주로 떠올렸어요.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뭐 빅데이터 기술, AI 기술, 뭐 주로 기술을 떠올렸죠. 그래서 기술과 산업의 발전 정도, 그리고 그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많이 저희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기술과 산업을 거쳐서 사회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굉장히 바꾼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뭐 예시를 몇 개 들어보자면, 그 여기서 나온 무인 이동 그 뭐 자율주행차나 드론 같은 것들이 정말 산업적으로 활성화가 된다, 이용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가구 순 가처분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뭐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그 사고 발생 시에 책임 소재 및 법적 분쟁 비용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한다는 거죠. 또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원격 의료 서비스가 요즘에 또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런 부분도 이제 보험을 통한 어떤 비용 부담이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전에 이미 연구됐던 거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근래에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전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들여다본 이런 문제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봤더니 전반적으로 좋은 쪽보다는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을 뭔가 좀 더 개선하거나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